올여름 강원도 평균 기온은 24.9도로 평년보다 2.4도 높았습니다. 1973년 이후 가장 더웠습니다. 강릉에선 열대야가 43일이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식혀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강릉의 여름철 강수량은 187.9mm로 평년의 28.4%에 그쳤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우제도 지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릉으로 공급되는 물의 87%를 맡고 있는 오봉저수진, 7월 초에 이미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말랐습니다. 곧바로 물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발 씻는 곳은 수도꼭지를 뽑았습니다. 샤워장에선 샤워를 5분 안에 해달란 간곡한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공공 수영장과 화장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계량기를 절반 잠가 용수 공급을 줄였습니다. 시민들은 빨래와 설거지를 미루고 정수기 사용도 자제하며 물 절약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날마다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저수율이 15%까지 떨어진 지난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을 찾았습니다. 시간제 단수에 들어갔냐는 대통령 질문에 강릉시장이 내놓은 답변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9월달은 제가 비 올 거라고 저는 깊게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당연히. 평균적으로 당연히 비가 오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안 올 게 없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정부는 이날 강릉에 재난사태 선포했습니다.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에 전국의 소방 물탱크가 강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차량으로, 헬기로 물을 길어다가 오봉저수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계속 나빠지자 강릉시는 100톤 이상 자체 저수조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와 대형 숙박업소에 상수도 공급을 끊었습니다. 자체 저수조에 있는 물을 아껴 쓰고 다 쓰면 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단수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저수조 물을 바닥까지 쓸 수 없는 아파트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단수에 들어간 겁니다. 물이 끊기기 전 미리 받아두느라 기대했던 절약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시민들은 마시라고 나눠준 생수로 변기 물을 내려야 했습니다. 씻고 빨래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고통을 분담하는 사이 똑같이 100톤 이상 저수조가 있던 강릉시 청사가 제한급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릉시의 무능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6%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자릿수 저수율이 무너지면 단수 강도는 더 높아질 거란 공포가 번졌습니다. 결국 수질 문제로 24년을 거부하던 평창 도암댐 물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9월 12일부터 강릉에 비다운 비가 연거푸 쏟아졌습니다. 며칠 만의 거짓말처럼 저수지 물그릇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재난사태는 24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30분씩 1시간씩 단수가 될 때보다는 제한급수 해제가 된 이후로는 훨씬 생활이 만족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가뭄은 반복되고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하 댐을 만들고 낡은 정수장과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무리되려면 길게는 몇 년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돌아보고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